저는 학술 발표회 갈 때마다 신창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제가 마지막 발표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구미 도시 인문지원 사업이고, 또 주제를 보면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학술적인 차원보다는 상당히 이제 이 지역 사회에 여흔 장영광 선생이라는 분의 어떤 학술적인 이론과 그리고 어떤 현대에 준 의미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저는 조금 현대성을 많이 가미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굉장히 현실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시쯤 되면 지금 겨울이 돼서 막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시간에 좀 줄여서 한 5시 정도에 최소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는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이 오지는 못하셨지만은 현지에 와서 여은 선생의 활동 무대에 와서 직접 발표할 수 있다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제 12대조께서 여은 선생님의 4대 제자 중에 이렇게 직계 제자입니다. 제가 신간대 의성 지역에 이제 적도, 달도, 열도 어른 이렇게 다 저는 난제공 열도 어른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고맙고, 또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여은 선생께서 뭐 저희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아까 우리 유건종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유수한 그 수기를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갔던 그런 선비들을 많이 양성하신 위대한 스승으로서 또 교육 사상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참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쭉 읽으면서 단락별 읽으면서 뛰어넘어가면서 선생님들께 좀 소개를 올리면서 또 중요한 사상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교재에. 여은 장영광 선생은 우리 구미 지역이 낳은 아주 걸출한 사상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 영남 쪽은 퇴계 선생에게, 그리고 기호 쪽은 율곡 선생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여은 선생은 아까 그 유건종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평가를 어떻게 보면 좀 정리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선 성리학을 거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의 완벽할 정도로 심화시켜 가지고 정돈한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처럼 어떤 사화라든가 다른 특별한 데에 많이 휘말리거나, 그것보다는 후학을 꾸준히 양성하시고, 또 재밌게 말씀드리면 오래 사셨잖아요. 당시에 80대 같으면 지금 100세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면서 후학을 제대로 양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조선중기 영남학파의 핵심으로서 여은학단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구미 이 주변에서 옆에 의성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우리가 이런 훌륭한 분을 선조로 두었다는 게 굉장히 참 고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끊임없이 그 여은 선생에 대한 그 학술적인 혹은 문화적인 차원의 그 확산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보면 전통 교육 사상의 측면에서 볼 때도요, 여은 선생의 학문은 아주 독특하지만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논문이 몇 편 없습니다. 제가 다루는 교육학 쪽에서 보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없지는 않지만 미진하지만 차근차근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독특한 학설이 알려지면서요. 그리고 또 철학 사상에는 이전에 다른 사상들과 다른 사상과 다르게 독창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22쪽까지 철학 사상에 대해서 독특하다는 것을 주장하신 우리 선배 동료 학자들이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다음 122쪽의 그 중간입니다. 여은의 교육 사상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의 교육적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학 도설에서 교학편을 별도로 정리한 데서 드러납니다. 아까 유건종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런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역학 도설이 주역에 관한 것을 훨씬 넘어서서 거의 그 조선 유학 아니면 우리 동아시아 유학을
거의 정돈해놨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교육학도 바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별도의 어떤 뭐 성학 지표라든가 성학 10도를 쓴 게 아니고 이 속에 전부 포괄적으로 넣어서 그 시스템화해 놓은 거죠. 그래서 교학편에 별도로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화교회나 각종 소에서 여은 선생이 교육의 기준과 원리, 이런 양식을 조선 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정돈한 학설과는 아주 차이 나는 그런 점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냥 골간 정도 되는 부분들을 뽑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은 선생의 교육 사상의 그 유학적인 근거는 뭐냐 했을 때에 122쪽입니다. 어떤 교육이건 교육 철학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교육의 철학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오늘날은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겠지만은 철학 없이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우리 앞에 파워포인트로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하면 교육이 잘 되는 것이고 목적 없이 철학 없이 그리고 분필로 하면 안 되는 것인 이런 식의 어떤 이해를 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향 없이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육의 철학적 근거는 교육의 전제와 내포하고 있는 의미, 교육에 사용되는 개념이나 용어, 논구나 견해 등에 관한 비판, 교육 문제의 심층부까지 탐색해서 교육의 기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은의 교육은 철저하게 유학의 교육 철학에 기초합니다. 다른 거는 볼 수가 없죠. 특히 성리학이죠. 그런데 여은 선생은 교육에 관한 체계적 교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학도설 교학에서 그 교육관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분명하게 정돈합니다. 그 역학도설 교학에 보면 서경, 주례, 예기, 학기, 왕제, 논어, 맹자 이런 유학의 핵심 경전 플러스해서 그다음에 정자를 비롯해서 우리 그 헌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리학자들의 학설을 인용해서 흔히 말해서 공자와 주자 이런 분들이 했던 집대성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사실은 종합하는 거죠. 종합해서 이론을 편집해 놨습니다. 이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율곡 선생의 성학 지표 같은 경우는 대학을 확장해서 만든 겁니다. 대학 한 편을. 그런데 우리 여은 선생은 그렇지 않죠. 유학의 거의 그 전 영역에 해당되는 경전들을 잘 소화해서 정돈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123쪽과 125쪽은 전반적으로 유학의 교육 사상이 대학과 중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자학이라는 게 그걸 여은 선생이 거의 그대로 중시합니다. 중시해서 아까 그분은 이제 수기 지인 부분으로 계속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합니다만 도표를 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뭐 대학은 다 읽으셨으니까 125쪽에 보시면은 상강령 8조목에서 이제 수기 지인 이렇게 제가 정돈을 쭉 해놨는데 그걸 현대적으로 보면 수기하니까 이제 우리 철학을 하거나 동양학에 심취되어 있는 분들은 보통 이제 교육적으로 별도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현대적으로 수기는 개인 교육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해서 써놨고요. 그리고 내면적인 교육일 수 있죠. 그리고 치인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자와 더불어 하는 교육이다. 물론 이제 왕정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가 동일한 어떤 그 사회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비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재해석을 한다면 수기는 개인 교육이고 내면 교육 차원에서 보면 좋겠다. 그리고 치인은 타자 교육이면서 외면 교육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아까 우리 유건종 선생님의 예 얘기를 하셨지만 지어지선의 차원에서 수기 치인을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공동체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내면과 외면을 통합하는 그런 교육의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26쪽에 가시면 이제 중용도 보면 천명에서 이제 성, 도, 교 이렇게 천명지 위성부터 수도지 위교까지 이렇게 중용 3구절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천명에서 교에 이르기까지 우주 자연과 우리 인간의 품성, 천성, 본성 혹은 인성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든 인간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서 솔성지 위도라고 했을 때 그런 과정 자체가 교육 과정을 발현시켜가는 것이다. 본성을 펼쳐가는 그런 과정이고 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1차적인 정돈이 되어서 우리 일상을 마무리 지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발표하셨던 그 우주론과 그리고 유건용 선생님 말씀하신 예와 그다음 앞에 바로 최 박사님 말씀하셨던 정치적인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다 아우러지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제가 교육학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벗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대적으로 그렇게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런 대학과 중용을 가지고서 여은 선생이 교육론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하느냐. 핵심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돈이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의 표준으로서 앞에 건국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뭐냐면 성인이 되느냐 혹은 성학을 지향하느냐 아니면 마음을 주재하는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건 전부 교육적 인간상이거나 교육에서의 중심 문제, 근본 문제 혹은 지향하는 어떤 그 정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랬을 때 교육의 표준을 건국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칸트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교육받는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율곡 선생도 인간은 교육받지 않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 학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율곡 경목요길 서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의 세계를 완성하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것은 삶의 근원을 형성합니다. 그러기에 교육을 많은 사람들이 겁니다. 삶의 원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요. 이런 차원에서 유학은 일상의 삶을 바탕에 두고 교육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학입니다. 유학을 다른 말로 성리학이라고 하지만 아주 영혼을 맑게 하고 성스러움을 지향하는 그런 그 학문의 체계죠. 그래서 교육은 바로 성인이 되기 위한 혹은 성왕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뭐 성인, 성왕을 건전한 민주 시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가 구미 시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패러다임이 다르니까 오늘날로 바꾸면 바로 건전한 민주시민이지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이제 왕이 되는 성인이 되는 아까 최 박사님도 그런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왕과 대통령은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그 시절로 돌아가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은 선생의 학문이나 수양 다시 말하면 교육의 표준 또한 이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교육의 궁극은 뭐냐? 최고 지도자로서 군주인 성인을 염원합니다. 그럼 성인은 어떤 존재냐? 성인은 어떤 존재냐면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욕을 극복해서 천리를 온전하게 실현하려는 수양을 갖추는 존재입니다. 물론 성인, 군주 뭐 이렇게 다 얘기하지만요. 그래서 성학의 구조가 그렇듯이 여은 선생도 성인 군주론에 근거해서 도덕적 자각과 덕치를 강조합니다. 그 기준은 유학에서 어디에 나오느냐? 서경 홍범의 환극사상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은 선생이 환극사상을 보고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건국이라는 말씀을 개념을 쫙 넣어가지고 교육의 표준이나 기준을 바로 이 건국론을 통해 가지고 교육이 지향하는 것 혹은 정치가 유학에서는 정치나 교육이나 그것이 통합적이니까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통합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궁극 지점으로 궁극 지향점으로 제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씀들 쭉 하셨습니다만 군주로서 표준을 세우고 덕을 갖추는 수기, 자기교육을 중시합니다. 자기교육. 저는 이제 이걸 갖다가 교육적으로 자기교육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자신의 본성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법도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유학에서는 이제 충과서라는 아주 그리고 대학에서는 명명덕 그 다음에 중용에서는 성, 도, 교의 유기적인 실천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게 이제 여은 선생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가져와 가지고 바로 미칩니다. 자기교육을 아래와 같은 차례와 조목으로 구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주 25번 있는 겁니다. 배움에 나아가고 행실을 닦으며 도를 완성하고 덕을 순수하게 한다. 덕은 도가 이루어져서 순수해져.
도가 이루어져서 즉 학, 행, 도덕이 유기체처럼 통일적으로 실천될 때 군주로서의 성학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 행, 도, 덕이라는 네 개의 단계 혹은 네 개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자기의 본성을 끝까지 발현하는 그게 바로 이제 위기제약이고 숙이고 사람으로서 교육적 인간상으로 보면 그 당시로 보면은 최고의 지도자인 군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여헌의 그 수기교육은 근본 함량인데 경위설이라는 철학 학설에서 아주 명확하게 또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주경치위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128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의 표준을 여헌 선생은 성인이 되기 위한 군주, 근극론에 이렇게 두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그러면 교육의 원리는 뭐냐? 원리는 경과 성의 내외면 공부를 동시에 이렇게 추구하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규명했듯이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성경의의 공부 양식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헌 선생님이 독특하게 제시한 게 아니고 모든 그 성리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퇴계 선생은 경, 남명 선생은 의, 율곡 선생은 성의 비중을 두거나 강조점을 두고서 철학을 전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분들이 하나만 얘기하죠. 한 게 아니죠. 이걸 성경어를 분리하거나 어느 한쪽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정돈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죠. 왜? 다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퇴계 선생의 그러면은 학문이 뭘까? 하나로 정돈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럼 경을 내세우자. 이렇게 그럼 강조점이 비중이 거기에 있었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뭐 성이나 의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동시에 다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여헌 선생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교육에 임하면서 마음에 성과 경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경과 성의 차별성, 그 차이와 분별을 인정하면서도 경과 성이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하고 성은 이제 논어를 비롯한 여러 경전에서 네 가지 조목으로 나오고 성리학자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중단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129쪽입니다. 그래서 그 여헌 선생은 이 경의 공부법을 교육의 기본 양식으로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보존하고 몸을 받들 때 일상에서 활동할 때나 쉴 때, 말할 때나 침묵할 때, 일할 때나 물건을 마주할 때 등 삶의 전 영역에서 경을 필수 요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학에서 공자와 자로의 관계라든가 다양한 그 수많은 그 제자와 스승의 관계 혹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닦아가는 어떤 공부 방법 이런 쪽에서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아마 여헌 선생도 이 부분을 더욱더 한 번 더 혹시 그 당시에 아마 모르긴 해도 조선사회가 경어로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보였다고 했을 때 다시 성리학적인 어떤 공부법을 좀 다잡는다고 할까요? 그런 걸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29쪽의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공자가 수양의 문제에서 중시한 부분은 한결같이 경으로 자신을 닦고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경을 토대로 개인의 완성을 추구했죠. 그래서 이 경은 개인의 완성 차원에서 자기 교육이자 개인 교육으로 핵심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다음 문제가 뭐 치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문제가 개인의 사회성 획등이라는 타인과의 관계 또는 공공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인이죠. 타자 교육이나 공동체로 이렇게 가니까요. 그거는 이제 유학의 기본 영역이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단락입니다. 여헌 선생은 경에 대한 인식을 몸을 단속하는 요체라는 점에서 수교의 기초이자 덕에 들어가는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학에서도 그대로 나오고요. 중령에서도 나오고 정자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그리고 거기 내려가면 이제 경과 성에 대한 게 나옵니다만은 성은 이제 서경이나 주역본이나 대학 중령 여러 문헌에서 많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은 보통 이제 속임과
관계되는 거니까 속임이 없는 작업이니까 거짓 없는 거죠. 참된 것 이런 거니까 유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이자 실천 영역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130쪽. 예언선생과 이와 동일한 이해에 기초합니다. 거짓됨이 없고 망령됨이 없는 상황을 우선적으로 상정합니다. 그래서 그 45쪽에 그 만학교회에 나오는 거 보면 성은 이치가 본디 거래한 것, 도가 마땅히 거래한 것, 덕이 실제로 거래한 것으로 위아래를 꿰뚫고 안팎으로 꿰어서 일의 처음과 마침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되거나 망령됨이 없고 조금이라도 일상에서 단절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성의 중요성을 중용에 있는 얘기들을 비롯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1쪽에 그 성하고 성지 관계를 이제 중용에 나오는 걸 제가 좀 많이 풀어놨고요. 여은 선생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그 유학의 교육 원리로서 내외면에 일상에서 교육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서 정돈을 해 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여은 선생의 그 교육의 특징 중에서 교육의 양식을 고민할 때, 그러니까 교육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의 어떤 거시적인 좀 원리라고 할까,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아주 독특하게 좀 나와요.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뭐 숙이 닦아야 된다, 경해야 한다, 성해야 한다, 거기서 대충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차원을 제시를 해요. 교육을 하려면 당연히 어떤 방식이 좋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분합의 논리적 조화를 제시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연 선생의 사유가 조선조 다른 지성에 비해서 독특성을 갖는 것은 성리학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재정돈하는 노력의 사물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이분 유건종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앞에 계신 그 퇴계 선생 그 이전까지 그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뭐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은 쭉쭉 이렇게 뭐 다행히 번역본도 있고 해서 쭉쭉 이게 읽어보면서도 야 이걸 단행본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집대성된 차원에서 종합된 차원에서 보면은 이거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좀 봐야 된다는 이런 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여은 선생의 그 사상적인 특징으로 거론되는 리기 경외설의 경우에는 역의 논리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지나치지 않는 중용의 관점을 유지합니다. 그것은 여은 선생이 중용을 교육의 표적으로 보는 데서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여은 선생은 역의 이간이나 리기 분리부잡, 채용, 동정, 분위연과 합의연 등 성리학적 개념의 변주를 통해서 세계를 읽고 교육을 고려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로 고정시켜서 예를 들어서 마치 율곡 선생이 대학을 확장시켜서 성학지표를 만들어서 왕에게 올린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교육을 상황에 따라서 균형 잡힌 어떤 논리를 제대로 전개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보면은 개별화 교육도 있고요. 그 학생의 어떤 그 자질이나 성품에 따라 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학생은 못하는 따라서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논리에 녹아 있는 건데, 다른 성리학자들은 그런 논리를 이렇게 아주 제대로 많이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은 선생의 학문자세, 교육 자세는 교육의 논리적 양상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통찰과 수렴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유건종 선생님 거를 내가 오늘 아까 제가 좀 감명 깊게 들어서 논문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우연히 또 이렇게 인용이 되네요. 그래서 통찰은 전체를 통일적으로 포착해서 그 원리와 성질을 이해하려는 관찰법으로 일종의 거시적 성찰입니다. 그리고 수렴은 전체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자기애고로 끌어내림으로써 그것을 내면화하는 작용으로 미시적 존양의 과정을 거칩니다. 바로 이러한 통찰과 수렴이 순환 반복하며 상호작용을 지속해서 도덕적 자과 윤리를 정립하는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교육의 궁극 목적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육에서 보면은 확산하는 작업이 있고 수련하는 작업이 있는데, 수렴하는 작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수렴으로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터득하는 쪽으로만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무한정 확산하고 발산하는 쪽에만 치우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논리를 쉽게 말해서 아주 변전법적으로 잘 통일해 나갔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못하는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은 선생 같은 경우는 이미
조선 중후기로 넘어오기 직전에 이런 그 분합의 논리를 잘 만들었다는 거죠.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분과 합으로 표현되는 이것은 현대적 의미로 보면은요, 분석과 종합 혹은 분리와 결합의 변정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 선생이 강조하는 분합의 기본 의미는 세상의 모든 도리는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누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또 다양한 그 방법을 거쳐서 또 마지막에 가서는 합해진다. 이런 아주 그 논리의 기초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원리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통일초로 하나였던 존재가 바뀌어 나가면서 여럿으로 분화되었다가 다시 또 통합하여 하나가 되는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인문학을 하거나 자연과학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융합의 시대다, 복합의 시대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융합의 시대다, 복합의 시대라고만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왜 분리가 되고 분석을 해보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지나치게 분석적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지만 이런 그 변정법적인 태도가 굉장히 고맙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는 이제 같은 내용들을 쭉 제가 소개해 놨고요. 133쪽 제일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이 분합의 방식을 통해서 사물의 통일된 이치를 발견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것은 제자들 강화 과정에서, 교육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처음으로 하는 초학자의 경우에는 뜻을 크고 견고하게 제대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정을 제대로 파악해서 수준과 단계에 맞게 이해시키고 스스로도 그런 점에 유의해서 공부하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학문할 때 숙독하고 정밀하게 연구하고 탐구해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합의 논리에 의해서 그 원리에 의해서 교육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원학단은 저도 참 여기가 고향입니다만은 구미가 고향은 아니지만 저는 포항 경주 쪽이 고향이고 우리 원 근거지는 이제 의성 여기 왜냐하면 여원선생한테 배웠으니까요. 여기가 이제 우리 조상들의 고향인데 저 자신도 이 여원학단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최근에 와서 이게 하면서 참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하게 이게 엄청나게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시고 그 어떤 그 학파 같은 거를 형성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냥 영남 학파라는데 그냥 묻혀버리거나 퇴계 학파라는데 그냥 그 아류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이게 굉장히 독특성을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 조금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선약하고 조금 교육학적으로 밝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결어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 선생님의 교학은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는 대학 중용을 비롯해서 성리학을 비롯한 그 유학의 기초에서 그 심화한 형태의 교육 양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보통 보면 이제 유학을 주석학이나 이런 형식으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동어반복적인 형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동어반복이 아니고 여원 선생은 완벽하게 심화한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게 아주 대단한 거죠. 그래서 대학의 3강령 8조목 중에서 성의와 중용의 성사상을 핵심에 두고서 교육의 본질에 대한 유학 이해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 성리를 중심에 뒀다는 것은 보통 이제 경물치지, 성리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고 했을 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자학을 주지주의적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경물치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연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그 여원 선생을 비롯한 많은 선조들은 성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 경물치지에서 머무르 버리니까 지식교육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성리를 굉장히 올려가지고 중용의 성과 성지사상도 마찬가지로 중시했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유학의 교육 기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규명하면서 확고하게 정돈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주자에서 조선조 성리학으로 이제는 교육의 기준은 성리학이라는 동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학이라는 동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성학을 얘기하자면 유학자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원 선생은 건강론, 경이론 이런 그 이론들을 아주 독창적으로 제시하면서 분명하게 교육의 표준을 설명하고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보다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의 원리로서 경이 누적되어 성으로 발현하는 교육의 지속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경과 성은 유학 공부에서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핵심이죠. 그런데 여현 선생은 성리학의 본질에 따라서 이걸 좀 더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특성과 실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역의 원리를 원용한 분합의 논리로서 이 교육의 양식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합의 변정법적 인식은 우주 자연에서 인간,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근원적 시각입니다. 이를 교육의 본질과 변화작용에 적용시켜가지고 일상의 삶을 규명하려는 작업은 자연법칙을 인간사회의 법칙으로 전환하는 과학적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주 법칙의 구현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여현 선생이 도덕 사업을 우주적 사업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것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그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여현 선생님이 수많은 훌륭한 그 조선 시대의 성학을 부르짖는 그 유학자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아주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지닌 그리고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이론과 그다음에 제자들을 실제적으로 길러내면서 우리 이쪽 지역에 발전에 큰 어떤 공헌을 하신 분이고 대한민국 그 성리학 발전에 기여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서 조금 제가 부족하고 외람되지만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원 장영강의 교육 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신창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